네, 함께해서 즐거운 타일 라디오 오늘도 네 돌아왔습니다. 몇 번째 에피소드죠 지금? 지금 녹화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고. 아, 그 맞아. 올라가는 거는 7화 팔아요? 팔아보가 7화 정도 되겠네요. 7화 팔아 올라가겠네. 네, 오늘은 네 서울에서 오신 특별한 게스트 분과 함께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다음님이십니다. 네, 오늘 게스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네.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네. 박다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텍스트로 된 글로 쓸 때는 언제나 1986년 인천 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인천에서 태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되게 좀 재밌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저 너무 타일 라디오 구상하면서 이제 외부 게스트로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맞아서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어떤 연유로 대구 오셨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인데 네, 오르간바라는 공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파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플레이를 했고 그 이유 때문에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진짜 장난 아니었죠. 파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최근에 보낸 토요일 밤 중에 진짜 와, 저 오늘 사실 오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랑은 좀 정신이 없었고 오면서 와 진짜 존나 재밌었다. 약간 와 진짜 개잘 놀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네, 경현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매번 다음시 오실 때마다 너무 재밌고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웃기긴 한데 힙합 클럽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떠나서 새로운 음악들 느낄 수 있어서 그 에너지가 나한테 되게 좋았던 거예요. 뭐 사람들도 잘 즐겨주고 어제 선곡도 너무 좋으셨어요. 사람들이 뭔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준비해 오시는 게 저는 다음님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잘 놀았어요. 다음님은 어제 좀 어떠셨어요? 뭐 올간 파티 오랜만에 올간 또 오셨었는데. 많이 시간을 돌려서 뭐 코로나 때 사실 좀 많이 우울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많이 이제 지방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대구를 올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실은 그때가 아마 첫 번째 방문이었을 거예요 오르간바. 그래서 사실 한바씨 야마토 트위스터로 활동하는 이제 한바씨를 통해서 이름을 엄청 많이 들었다가 사실 저한테는 거의 도시 전설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공간이지. 오르간바라는 곳이 네, 그리고 실제로 검색을 했더니 오르간바로 안 나오고 정보가 그렇죠. 스미스 치킨이라서 치킨을 넣어서 치킨집이 된 건가 뭐지? 그래서 그것도 사연이 좀 많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2층을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음악을 크게 틀고 늘고 있네. 그래서 아 제대로 왔구나 해서 그날 이제 우연히 저를 알아보셨죠. 네. 좀 긴가민가 했는데 다음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사장님한테 DM을 드려서 음악을 틀고 파티를 하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분이 입고 계신 파티가 제 기억에 맞다면 제가 처음에 음악 들은 파티고 그때 경현님 오픈이 저도 첫 데뷔였죠. 아 진짜요? DJ 저 싸바 첫 데뷔였어. 그래서 이름을 너무 대충 지었어. 거의. 싸바 DJ ESS와 DJ 싸바 그 거의 바꾸고 싶어요. 요새. 이름. 아 진짜요? 원래는 활동하다 이제 싸바로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처음 만났었고 저도 사실 다음 씨가 이 매체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냥 인터넷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서 저한테는 너무 신기해.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코로나 이거. 그리고 막 갑자기 이 노래 45rpm으로 틀어주세요 이러는. 그게 아마 프로디지 노래였던 것 같아요. 아 예 뭐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노래 얘기하면서 45로 틀어달라 했더니 진짜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공간이면 진짜 좀 열려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물론 좀 기획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틀었고 제가 기억을 맞다면 지금 한 4번 틀었나요? 한 3번 틀었던 것 같아요. 4번? 네, 틀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서울에서 틀던 음악들도 물론 비슷하긴 한데 오르간에 오면 약간 좀 더 여기서는 이런 음악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은 관객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는 어제 같이 공연했던 그 케이트 크먼틀린도 얘기했지만 되게 좀 어디서 경험 못한 공연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갔습니다. 뭔가 저희가 좀 2부쯤에는 어떤 대구 이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대구 사람들이 좀 열려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약간 좀 2부에 얘기해보면 같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맞아요. 모시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네네. 뭔가 저희는 이제 속해 있는 데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이는지도 좀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이따 같이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사실 오시기 전에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보통은 이제 소개가 되는 게 이상한 리듬, 뭐 이상한 소리, 네. 주로 이상한 음악들을 되게 찾고 소개하시는 걸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게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서 이상한 리듬이랑 그런 건데 저한테는 그게 약간 좀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뭔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음악을 떠나서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주치면은 좀 그러니까 알고 싶고 이해를 해야 좀 넘어가는 편인 것 같고 사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100%나 어떤 제가 만족을 해야 그 피지컬을 사요. 7인치나 12인치나 그걸 사고 내가 이거를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우주화물이라는 가게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가 파는 음반들은 내가 정말 소개하고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해서 남한테 소개하고 싶을 때 이 앨범을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앨범들만 가져와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실제 그렇잖아요. 이 가게에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모르면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상한 리듬이나 뭐 계속 이상한 음악들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이 마주쳤을 때 모르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게 있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 안에 근거를 찾아야 돼요. 왜 좋은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이 음악이랑 어떻게 마주했을 때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 음악을 앞에서 틀었을 때도 이 사람이 이 음악을 정확히 어떤 면에서 좋아해서 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음악이나 뭐 어떤 거를 마주할 때 그거를 언제나 좀 자세로 잡으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아니요. 사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저 스스로는 되게 많이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소리나 리듬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얼만큼 잘 아나? 이런 거를 한번 되물어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를 때도 많았다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음반들이나 플레이 할 때 그럴 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내가 포정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뭔가 이런 태도는 가지고 있으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노력 중이고. 저도 똑같이 하는 고민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약간 그 포인트에서 이게 좀 반복되는 어떤 지점인 것 같은데 플레이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뭔가 잡혀 있으니까 계속 음악을 뭔가 소개를 해야 되고 틀어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거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제대로 충분히 못 가지는 거에 대한 뭔가 뭐 구멍난 엉덩이 여기 뭐 항아리 계속 물 붓는 느낌? 이 자꾸 뭔가 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은 이거를 그냥 음악 듣는 행위 자체를 그냥 좀 멈추고 그냥 이런 이해도를 갖추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나서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또 한 번씩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넉넉고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그냥 추가를 하자면 네. 음악을 이제 시카고 푸더크나 하우스를 좋아하던 이제 콩보랑 DJ 유튜버란 친구랑 저랑 있었는데 셋이서 이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는데 레귤러 파티를 만들고 싶었는데 공간이 사실 이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차렸고 그럼 어디에 제일 제안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을지로 신도시라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장비를 가져가고 이러면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레귤러 파티를 만들면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그 빈도가 좀 무리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바닥이 났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자. 근데 한 달에 한 번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면 절대 못 채워나가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하다가 그런 현타가 온 적이 있어요. 좀 쉬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가끔 제가 쉬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쉬거나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타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서로 나는 이번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SM 관련된 그 아이돌 음악만 모아볼게 아니면 이스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계보를 모아볼게 해서 서로 매달 주제를 가지고 틀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볼 수 있나 하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라이브러리 폴더가 계속 생겨가지고 이달에 이렇게 틀었네 하면서 그걸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타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쉬면서 그걸 다시 보충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계속 멈추지 않으면서 미션 같은 걸 만들면서 그걸 할 것이냐가 아마 답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뭔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맞아요. 근데 새로운 미션을 만들어서 돌파를 하느냐. 맞아요. 저도 뭔가 그런 선택처로서 어떤 계속 팀 활동을 하거나 뭔가 이런 라디오를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뭔가 비슷한 그런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전 노파티가 시카고 하우스 푸더크로 시작한지 저는 몰랐어요. 노클럽. 근데 노클럽 맞은데 왜 그러냐면은 노클럽이 괜찮아요. 노클럽이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진짜 긴가민가.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 당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을 기반으로 시작했던 피치포크 미디어가 밴드 음악이 아케이드 파이어라 그런 음악들이 진짜 뭐 애니멀 콜렉티브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때쯤 등장한 게 인터넷 댄스 음악이잖아요. 2010년쯤 돼가지고 그때 뭐 백킨토시 플러스 같은 네네네 뭐 베이퍼웨이브나 약간 장난 같은 음악들. 네네네.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갑자기 시카고 푸더크가 이제 하우스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샤드가 한국에 네. 그쵸. 근데 이제 보러 갔었어요. 근데 보러 간 다음에 이거를 좀 시카고 푸더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같이 얘기하고 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냥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부터라도 좀 장난스럽게 시작을 해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맨날 이거 좋아하면서 그룹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틀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사람들이 이런 음악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지 어제 또 뭔가 음악 DMB 같은 DMB의 음악들을 좀 이제 틀어주셨는데 앞에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푸더크 같은 리듬도 맞아, 있었던 맞아. 거. 아 맞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진짜 약간 정신 놓고 놀았거든요 처음 그때. 들어보는 음악이었어요. 아 그건 아마 일본의 투머치 크루라고 맞아. 마이 네임 이즈 피바라는 그 당시에 일본이 엄청 그 푸더크 게토 씬이 2010년대 중후반에 생각보다 엄청 활발하다.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일본에서 시작한 푸더크 움직임에 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저는 사실 그때도 DJ라는 생각 의식이 별로 없어서 그 두 분을 그 일본 쪽 투어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DJ 풀토노님이라고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사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부티튠이라는 그 푸더크 레이블이 있었어요. 레이블이 진짜 크루인데 그분들 크루에 이제 두 분을 이제 투어로 보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음악이 아니라 그 댄서들이랑 춤추는 그게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로 눈에 보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지 가라지에서 맨날 그렇게 주성차 음악 틀고 춤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실컷 와서 그러니까 가서 듣고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진짜 뭔가 이 사람들은 궁금하면 현지에 가서 이걸 보고 해소를 하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현지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지화를 시키는구나를 보고 나니까 내가 만약에 단순히 좋아하는 거를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에서 이해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지, 아니면 이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걸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진정성이라는 의미가 계속 내포돼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어제도 예약 잠깐 나왔을 때도 좀 진정성이 있어야지 다음 시는 마음이 좀 동하시는. 아 진정성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럼 뭔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건가 싶긴 한데 어떤 다음 씨가 이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뭔가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삶 전반에 어떤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태도라는 게 태도에 뭔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태도라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이렇게 말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태도가 뭔가 삶과 음악과 모든 전반을 이렇게 관통하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게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사물에 대해서 정말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당연하게 나타난다 생각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것들을 잘 꾸준히 묵묵하게 해오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이 일을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가라는 걸 맨날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말 냉철하게 못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냥 바로 그냥 아니 이건 아니구나, 그냥 내 안에서 안 해야지라는 마음을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그 부분을 어떤 인터뷰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셨던 것 중에 뭐 예전에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는데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바로 접으시고 또 밴드를 뭐 하고 싶으셨는데 뭐 내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또 접으시고 어떤 그런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제대로 뭔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게 되게 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뭔가 그런 거를 꾸준히 유지하시려고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뭔가 성향 자체가 그러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근데 며칠 전에 그 다른 DJ 친구랑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노력파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상한 재능이 있어서 그냥 그걸로 되게 쉽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나 그런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 돌리던가 아니면 뉴스레터 하다던가 그런 거는 하는데 이상하게 음악 트는 거에 대한 스킬적인 노력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좋던데. 아니요. 이게 제가 믹싱이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제가 비트 매칭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비트 매칭 할 수 있는 음악들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 제가 하고 있는 게 컷 믹스밖에 없긴 한데 다른 물론 질문에서 많이 돌아온 대답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질적으로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래야 지금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니까 그냥 기질적으로 빨리빨리 그냥 쳐내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전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지? 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잘 이제 모를 때, 사람 씨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뭔가 워낙 이제 새로운 것과 색다른 거를 가지고 오시고 그 소개하시는 거를 보고 이거를 그냥 소개하는데 되게 집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어쨌든 관객들은 생소한 걸 이제 듣고 보고 경험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최대한 그 거리감을 줄여서 소개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또 오는 민요 일본의 민요 디오 가수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민요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민요의 뭐 구성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경기 민요나 다른 뭐 이런저런 민요가 있는 것처럼 그런 민요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인터뷰인 거죠.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해하는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려면 인터뷰가 제일 편하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방식이 되면은 그게 뉴스레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계속 소개하려고 하는 편이죠.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DJ가 온다고 하면은 뭐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에 나가서 그 사람의 음악만 트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계속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음악가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까? 여러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내 안을 온다고 하면 그 전에 뭐 리스닝 파티를 먼저 한다거나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해요. 어떤 방식이 지금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다 보면 뭔가 시너지도 나고 제가 최근에 아는 형한테 들었는데 펫사운즈인가 어디 베뉴에서 네. 그 이제 내한하기 전에 그 밴드나 아티스트에 대한 음감회를 한다. 네. 근데 그거 하는데 그 아티스트가 실제로 거기 와가지고 뭐 노래 몇 곡 하고 갔다 그런 뭔가 재밌는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저런 거를 계속 해보는 게 뭔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어쨌든 다가가야 되니까. 뭔가 그 텍스트의 방식으로도 이제 일단 소개를 뭔가 하려고 하시고 이제 사운드로 이제 직접 뭔가 음악으로도 뭔가 미리 들려드리고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드린 것처럼 어쨌든 여러 방법을 계속 확인해요. 이게 과거의 방식이 되었다. 근데 그 과거의 고러한 방식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네, 계속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게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뉴스레터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뉴스레터를 사용한 방식은 오히려 동화기획이나 그런 것들 사면 뒤에 엽서 있잖아요. 네. 엽서 있으면서 너 가입하면 우리가 계속 나올 카탈로그를 알려주겠다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사용하시는 헬리콥터 레코즈 네, 뉴스 방식. 옛날의 방식에서 착안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지금 계속 와주시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랑 미래에 누가 될지 모르는 관객들이랑 지금 오시지만 좀처럼 파악이 되지 않는 관객분들 그래서 샤이 관객분들. 네,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고맙죠. 왜냐면 사실 시간과 자기의 돈을 맞아요. 내고 오시니까 되게 고마운 거죠. 사실 저는 근 몇 년간 계속 느꼈던 게 어쨌든 관객이 없으면 우리끼리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관객이 있어야 이게 계속 유지되고 할 수 있는 운동력이니까. 저번 인터뷰에도 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뭐 내가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 혼자 좋아하는 거 말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계속 어떻게 다가가지 어떻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계속 뭔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던 것도 맞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게스트 섭외 1순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레터 얘기 나와서 네. 드는 생각인데 뉴스레터를 따로 어디 모아가 놓으시진 않으시나요?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제 메일 아카이브에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 사례 말고 다른 사례로는 그 일본의 음악 쪽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 이제 보낸 거를 따로 사이트에 이제 아카이브를. 해서 이제 그 보지 않는 사람들도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젠간 그 아카이브 된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놓쳤던 것들 야 이전에 못 그런 거를 좀 봤던 보고 것들. 싶어서. 사실 이 파티 했을 때 뉴스레터가 있는지 헬리콥터 레코즈 뉴스레터가 있는지 몰랐었거든. 네네네. 그걸 아재 형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었거든. 너가 나왔다고 스크루드 음악 틀었는 거를 뭐 되게 좋아하셨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기분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뉴스레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헬리콥터 맞아요. 레코즈에서 뉴스레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 어디 갔다 오면 맨날 그렇게 써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몰랐지만 오르간바나 스미스치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내가 경험했던 거를 얘기하면 언제 어떤 순간들에 사람들은 뭐 체크해놨다가 오늘 거기 가볼까? 라고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뭐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뭔가 뉴스레터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예전에 미미님 믹스 CD를 샀을 때도 미미님이 이제 메일로 그 믹스 CD에 들어갔던 음반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적어주셔서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메일로 누군가가 뭘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처음 경험한 거였는데 다음님도 뭐 메일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뭔가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개인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은 연결되는 느낌도 받았고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식이 되게 저는 너무 인상 깊어서 나도 나중에 이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그런 뭔가 뒷이야기들이 저는 그런 거에 뭔가 정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DJ들 믹스 CD나 앨범이나 LP 이런 걸 보면은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무슨 악기를 다뤘는지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뭔가 좀 지방에 있는 팀들은 놓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어쨌든 관객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잘 뭔가 해봐야죠, 저희도. 네, 뭐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어떤 일을 할 때나 네. 뭐 행사 기획을 하거나 할 때 기획뿐만 아니라 올해 뭐 어떤 목표라던가 이런 좀 목표점을 좀 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올해 어떤 목표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라기보다는 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네. 공연을 할 때나 뭘 할 때는 사실 되게 냉정하게 숫자가 중요해요. 관객이 몇 명 오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걸 달성하려면 안 해본 방법들도 많이 시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스토리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공연에 관련된 그 소개글 다 쓰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날씨가 여름에 다가왔습니다 하면서 다음 제가 준비하고 공연은 이런 건데 이 공연의 음악가는 짧게 뭐 이런 음악가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 공연의 링크가 여기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DM을 제가 다 보내요. 정말로? 네. 몰라. 근데 거의 다 보내요. 거의 딱 PD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음악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고 일본에서는 종이 찌라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종이 찌라시를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주로 뭐 가는 카페나 공연장이나 놔두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약간 영업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악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든 알게 하려면 내가 이 정도를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몰라서 와서 사실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공연장에 오게 할 수 있을까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친구가 이런 말 했거든요. 네가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여서 힘들다.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제나 공연의 그런 숫자를 50에서 100 사이로 잡거든요. 관객. 네. 근데 더 많이 오면 좋은데 근데 사실 그게 공연장 사이즈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공연을 만드는 신도시나 채널919나 모래냐는 100에서 130이 만석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끔 힘들면 그래 절반이라도 채우자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뭐 긴 얘기가 돌아왔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숫자인데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인데 사실 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 혼자기도 한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니까 계속 물어봐요. 내 안에서 만약에 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뭐가 부족했을까나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동료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너 최근에 공연 홍보할 때 뭐 어떻게 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들 꾸준히 물어봐서 근데 진짜 슬픈 얘기로는 제가 릴리스를 못 하겠어요. 저도 릴스 네, 그리고 좀 힘들어요. 슬픈 얘기로 주위에 실제로 음악가들이 이미 진절머리가 나 있어요. 릴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죠. 그 하박국님? 네. 그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죠. 뭐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기획하시는 네, 분이시나. 그리고 저랑 똑같이 이제 레이블 하시는 분이고. 네. 그분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저도 너무 어렵던데 근데 저 대학교 후배들이 이제 걔들은 뭐 프로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애들인데도 약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 잘하더라고. 나도 솔직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릴스, 틱톡 요런 매체들은 뭔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 그쵸.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어쨌든 영리하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매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파민이나 막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약간
릴스를 사용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거 좀 중요하다고 싱가포르에서 느꼈어. 싱가포르는 이런 사업 하나를 하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이런 뭔가 작은 가게를 해도 임대료가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작은 가게여도 거의 그 마케팅 팀이 붙어 있더라고. 아, 네. 그래서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메뉴가 나오면은 허접하게라도 무조건 하고 정말 그 잘 만들더라고. 그냥 구멍가게 같은데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그런 걸 계속 보니까 그 파티팀이나 이런 거 우리는 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 나도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릴스요? 뭐 릴스라던가 그런 홍보 마케팅 이런 거를 그쵸, 그거 중요하죠. 그냥 파티 그냥 플라이어 딱 올리고 뭐 소개글 딱 올리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그 다음 걸로 나가야 되지 않나? 더 해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저는 뭔가 이때까지 파티를 할 때 저는 릴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제가 워낙 보지도 않고 워낙 저와의 다른 영역이라 생각해서 뭔가 그걸 활용할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고 뭔가 그나마 선택한 수법이 저는 계속 뭔가 뉴스레터에서도 느낀 거지만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도 DM을 주는 한 명 한 명 다 그냥 DM을 보내서 이렇게 소개글 형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따로 이름을 적어서 누구씨 저희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네네네. 이름만 내가 따로 뭔가 한마디만 붙이면 덧붙이면 되는 맞아요.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거라도 해서 좀 더 이제 약간 연결감을 주는 맞아. 그런 방식을 택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더 새롭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무희 씨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그런 것도 있네. 이런 릴스 이런 거는 엄청 와이드하게 불특정 다수로 나가는 거. 맞아. 예. 근데 뭐 장단점이 뉴스레터나 있죠. DM은 뭔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언제 그걸 느꼈냐면 20살 때 리리 스토어라고 여성복 의류 매장이 원래 대구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2주년인가 3주년 파티를 한다고 그때 DJ 뭐 울트라동님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DM으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인비테이션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나는 별거 아니었겠지만 되게 좀 초대받는 느낌이 좋았어. 그리고 뭔가 그런 걸 하나 보냄으로써 이 사람이랑 오프닝 멘트라 해야 되나? 뭔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릴스 하기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무섭더라고. 릴스나 뭐 이런 걸 잠깐 보면 댓글이 좀 살벌해요? 나는 무섭더라고. 와, 내가 이런 사람들의 잣대나 대중들의 시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있어서 겁나는 것도 있고 난 사실. 릴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 와버렸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사라질지 몰라. 사실 인스타그램 이전에 엄청 많은 매체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페이스북도 있었고 그 기억 안 마이스페이스였나요? 네네네. 저는 그걸 네. 안 했던 세대라서. 근데 음악 관련된 거는 거의 그게 사실 사운드 클라스 전이라고 하면 거의 그런 거지. 사클은 그래도 뭐 망한다 하지만 아직 그래도 건재하고. 신기하네. 저도 뭐 인스타그램보다는 뭔가 블로그라든지 워드프레스라든지 그런 걸로 기록하는 게 좀 더 휘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옛날 싸이월드 자료 이런 거 저도 막 궁금해서 찾아봐도 다 날라가 있으니까 텍스트로밖에 못 아카이브 해.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쵸. 항상 좀 고민이죠. 그래도 뭔가 약간 새로운 어떤 지점, 뭔가 시도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저는 좀 와 뭔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와 나도 나중에 10년 뒤에 제 모습을 한 번씩 뭐 잘 생각 안 하긴 하는데 뭐 생각해보면 그냥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새로운 것에 두근거리고 뭔가 시도를 하고 해나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느꼈던 많이 느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물론 뭐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이든 뭐 물리 뭐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되게 부침이 많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다음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잠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이든 뭐 그게 건강이든 멘탈이든 잘 남아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서 지금도 솔직히 물론 주위 친구 똑같이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이걸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언제나 정말 운이 좋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이 반이기도 하고 어쨌든 노력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쉬운 과정만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근데 물론 뭐 그게 마냥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으니까 지금의 다음 씨가 또 계시는 게 아니지. 근데 사실 너무 근데 맞지.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박다음님의 존재를 알았고 멀리서부터 지켜봤지만 점점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뭔가 그런 이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뭔가 어떤 요소에서 요거 어떤 요소에서 이거를 이렇게 자기만의 걸로 이렇게 좋은 그때 좋은 걸 이렇게 들고 오시는 뭐 적용해보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찌라시 진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뭔가 다 남는 거니까 어쨌든 저거 진정성을 가지고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다음님 이게 개인적인 뭐 작업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벌써 1부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부에는 저희 뭐 어떤 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확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1부